자, 오늘의 주제는 약간 법적인 이야기와 심리에 대한 이가 약간 교묘하게 섞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사연이 들어왔죠. 저희들의 원래의 취지에 맞는 그렇군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도 슬픈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몇 달 전에 여자친구에게 사준 맥북이 생각나더라고요. 맥북? 네, 맥북. 기념일 선물로 사준 것인데 아직 할부금이 1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여자친구와는 헤어졌는데 할부금을 내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준 거니 있자 하다가도 사귀는 사이니까 사준 거지 지금은 아닌데 생각하면 연락을 해볼까 고민이 돼요. 물건을 돌려받거나 남은 할부금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할부로 산 게 잘못한 거네. 맥북 일시불로 샀으면 안 그랬을 텐데. 비쌉니다. 연인 사이에 고가의 선물을 하고 헤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마음에 남는 거지. 왠지 돌려받아야 될 것 같아. 혹은 뭔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법적으로 어떤가요? 어차피 돌려받지는 못하죠. 준 거니까. 그죠? 법적으로는 준 거니까? 우리가 증여라고 표현하는데 응. 증여 계약은 내가 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상대방이 받겠다 오케이 하면 증여 계약이 되는 건데 증여 계약이 성립하면 우리가 선물로 한 것도 다 증여고 뭐 헤어졌다고 해서 그걸 돌려달라거나 뭐 할부로 했으니까 아무 상관 할부로 샀건 일시불로 샀건 주기로 했으면 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증여세를 내고 계약서를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로만 약속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그걸 입증하기 쉽게 하려고. 나중에 말이 바뀌었을 때 입증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맥북을 할부로 사요. 네. 그래서 내가 나 너랑 정말 연애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 맥북을 너한테 줄게. 그 대신에 할부 기간 동안이랑은 반드시 나랑 사귀어야 돼 하면서 줬어요. 장난스럽게. 그거를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조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주는데 예를 들어 6개월 내에 헤어지면 이거 다시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거야 라고 조건을 걸어서 주면 그 조건이 근데요? 성취됐을 때 정말 6개월 내에 헤어졌을 때 이제 그 녹음을 내밀면서 자 우리 6개월 내에 헤어지면 돌려주기로 했지? 그러니까 돌려줘. 이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연애하면서 선물하는데 6개월 내에 헤어지면 다시 주는 거야 라고 선물하는 사람이 아니, 근데 아니, 그 농담식으로라도 던져놓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그 농담의 연애가 잘 안 되겠지. 그래. 근데 그 부담부라는 게 어차피 사실 그걸 녹음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뭐 아니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끝 아니에요? 어렵죠. 그쵸. 뭐 네. 민사는 증거가 없으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제일 증여로 그러니까 실제로 줬지만 재판 가서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다라고 입증이 쉬운 부분이 현금이에요. 현금. 내가 막 억만장자야. 돈이 너무 많아. 근데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죠. 줬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내 월급이 뭐 200~300 정도인데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뭐 2천만 원을 여자는 증여했다. 상대방은 증여했다라고 주장하고 나는 빌려줬다라고 주장하면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이거를 그냥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맥북은 줬다고 하겠네요. 그러면. 물건 같은 경우는 줬다고 보는 경향이 더 큰 거죠. 근데 여기에 로그인은 아이디가 내 아이디야. 이러면요. 줬는데 설정을 내가 이렇게 여자가 설정을 할 줄 몰라서 내 설정으로 해서 줬어요. 증여 아니고 빌려준 겁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판결문들을 보면 뭐뭐뭐뭐해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라고 결론은 하지만 중간에 뭐뭐뭐뭐 했다는 점 뭐뭐뭐 했다는 점 뭐뭐뭐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판결문을 쓰거든요. 이러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아이디. 이거 빌려준 것 같다. 아이디 패스워드가 원고의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 이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로 보는 것이 아. 타당하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건데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어요. 그 전제하에 이 남자분이 집 하나를 해준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결혼을 깨진 거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물건, 현금까지 했죠? 지금 이제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이 앞에 두 개와 다른 특징은 물론 자동차는 좀 별개지만 부동산은 명의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사주면서 이거를 그 사람 명의로 해줬다. 근데 내 마음의 의사는
증여가 아니고 이거 뭐 잠깐 살게 해줄 의사였다. 우리가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데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번 상대방 이름으로 사줬으면 그게 사실 증여가 아니고 대여해 준 거다라는 거는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많은 증거들이 필요해요. 사실 이게 명의신탁 준 게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기. 이 정신과 파트로 넘어오자면 네, 그래요.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뭔가 솔루션을 네.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지식을 받았다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신과 아니요, 정신과 뭔가 아닌데 이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선물에 비해서 10만원짜리 선물이 훨씬 더 성의 있어 보이는 건 그쵸,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100만원짜리 선물에 비해서 110만원짜리 선물이 더 성의 있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같은 가격 증가분에 대한 효용이 점점 떨어지는데 내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인데 선물의 가격이 요 정도예요. 그럼 요 정도 만약에 뭐 넘으면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안 돼서 요 간극이 남으면은 요만큼은 불안으로 남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싶은데 확인받은 게 이만큼이면 불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은 올라갈수록 그 폭이 점점 작아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불안할수록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요 간극이 생겨버리기 시작하면은 불안은 이렇게 올라가고 선물의 효과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가의 선물로 갔다는 거는 이미 이 간극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고가의 선물이 있다는 거는 관계의 파탄을 좀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내가 불안하니까 더 큰 걸로 간다. 아. 이걸 조금 나의 심리적인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사주고 내가 너 사랑하는 만큼 이걸 사줄게 하고 너도 나한테 이거 좀 이 정도의 사치품을 나한테 사줬으면 좋겠어 하면 나의 죄책감을 좀 덜하게 나는 사치품을 가질 수 있는 안 그런 사-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안 않을까 사주면? 생각해보니. 안 사주면 이제 깍박 나는 거죠. 헤어져. 그건 이거처럼 뭐 십자수 이렇게. 맞아 나는 뭐 명품인데 너는 십자수. 진짜 이러면 이제 소송 가는 거지 이제. 사치품 품앗이 서로 해주고 서로 해주고. 아.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치품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그런가? 생일 선물 되게 비싼 거 해주면 나도 뭔가 생일 선물 되게 비싼 거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농담이 아니라 뭐 좀 너무 속물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내가 맥북을 사줬어요. 근데 막 톤 편지. 하갈 100개, 그러니까 하갈. 100개로 받으면 물론 근데 정성 받은. 어릴 때는 하갈 굉장히 감동적이었지만 사실 하갈 많이 받잖아요. 하갈 알이야? 학이 아니고 알인 거야? 좀 하갈 적기가 더 힘들어. 하갈 긴 거 이렇게 그럼 그게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 하갈 100개 발음 자체가 이상해. 뭔가. 이거 난감해요. 이거 뭐 이렇게 막 그렇다고 막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그거는. 그렇다고 뭐 화내기도 뭐고 고마워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선물도 그렇고 연애 인간관계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경제력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런 식의 선물을 주고 받는 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런 식의 소비 패턴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사연 주신 분한테 마지막 한 마디씩 한 줄의 어떤 조언. 그냥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할부 끝날 때까지는 고지서를 보지 마십시오. 주고 나서 후회할 만한 수준의 선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교훈을 얻으셨길 바라고 뭐 그 당시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그 선물 줄 때 행복했겠어요. 기쁘고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 과거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내가 할부금을 열심히 갚읍시다. 화이팅! 이혼해서 위자료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떡하겠어요. 나 스스로 마음 정리해야지. 자, 고가의 선물은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주는 걸로 합시다. 보면서 본인도 아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더 다른 궁금한 거나 아니면 저희가 한번 다뤄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번 빠져지 않고 챙겨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자들이었습니다.